네, 안녕하세요. 오늘 NI지면 사면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윤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목 바로 볼게요. 마피아 두목을 가뒀던 죽음의 감옥이 다시 문을 연다. 이렇게 제목에 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피아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마피아 게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갱스터 집단, 깡패 이렇게 속된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직적인 범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목이 있고 아래에 뭔가 부하들 이런 게 서열이 쫙 돼 있는 그런 거대 조직, 그런 범죄 조직의 두목이었던 알카포네가 있었는데요. 되게 유명한 마피아입니다. 이 알카포네를 가뒀던 죽음의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이제 다시 문을 연다고 해서 화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죽음의 감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곳이 죽음의 감옥이라고 불린대요. 네, 이곳의 이름은 알카트라즈라고 한답니다. 네, 알카트라즈는요, 주변이 전부 차가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에 있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 주변에 상어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있대요. 상어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무서운 상어들이 우글우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에 있고 게다가 깊고 차가운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어들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처럼 이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설령 여기에서 빠져나온다 해도 섬 안에 있기 때문에 금방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탈출하기 힘든 그런 감옥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934년부터 1963년 폐쇄될 때까지 알카트라즈 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한 사람이 총 36명이었다고 합니다. 수감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는데 여기서 탈옥을 시도한 사람은 36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딱 3명 있었나 봐요. 그 3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잡히거나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갇혀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람이 알카포네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피아 조직이자 두목인 알카포네라고 합니다. 네, 알카포네는요, 미국 시카고의 마피아 조직의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범죄 활동을 저질렀었냐면요. 보시면 1930년대요. 미국에는 금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주법이라는 게 1930년대에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술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른들은 술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술을 못 먹고 못 팔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술을 파는 게 허용이 됐었대요. 그런데 이제 허용을 하다가 막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거죠. 원래 처음부터 술을 원래 살 수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진 않았을 텐데 갑자기 금주법이 시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마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되게 불법적으로 마시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불법적으로 사들여서 파는 역할을 알카포네의 그 조직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네, 여기서 금주법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다른 기사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네, 원래 이렇게 술을 팔던 가게에서 클로즈, 문을 닫는다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드러그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술을 팔던 곳이었던 거예요. 좀 내용 읽어보자면요. 네, 1920년부터 1933년까지 헌법을 통해 그 알코올 음료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헌법에 금지했다고 써 있는 거는요 되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헌법이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고 가장 뭔가 수정하기 힘든, 수정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 아래에 있는 수많은 다른 법들 있잖아요. 뭐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법이라든지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될 정도로 헌법이 되게 절대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써졌다는 거는 이제 웬만하면 수정하거나 없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주법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게
14년간 이어지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헌법에 있었다고 한들 이게 사라졌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금주법이 생겼던 이유는요. 음주로 인해서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종교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청교도는요, 이제, 기독교의 일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간에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교도 종교인데, 네, 이 종교에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습관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있었겠죠. 이런 규칙이 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음주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 내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을 풀어주자, 이런 노예제도를 철폐하자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쪽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쟁까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황폐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을 이제 벗어나고자 막 술을 먹으면서 그게 폭력 문제로 번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금주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알카포네가 거의 금주법 때문에 알카포네가 탄생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걸 이용해서 알카포네가 몰래 술을 가져와서 돈을 벌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결국엔 철폐가 됐습니다. We want beer라고 써져 있죠. 우리는 맥주를 원한다. 이렇게 시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금주법은 폐지가 됐는데 다시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몰래 술을 팔고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알카포네가.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었냐? 미국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탐정까지 그가 이제 술을 팔아서 번 돈으로 다 뇌물을 준 거예요. 나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잡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그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원래 시카고의 마피아 조직이었는데 이게 미국 전역에 이 국가적인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국가가 이걸 문제로 삼을 정도로 알카포네가 굉장히 유명한 범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까지 나서게 돼서 이러이러해서 결국 그는 알카트라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도 교도소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교도관한테도 뇌물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심각한 문제다 해가지고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웬만하면 탈출할 수 없는 교도소에 일을 가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쓸쓸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재미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요. 알카포네 덕분에 우유의 유통기한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카포네 덕분에 우유의 유통기한이 생겼거든요. 네, 알카포네가 술을 팔면서 돈을 벌다가 이게 조금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이게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우유는 지금 남녀노소 다 마시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우유 산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유는요, 되게 상한 우유를 많이 파는 가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카포네는 또 신기하게도 많이 팔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건강한 우유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네, 이렇게 범죄자인데 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잘 된 것처럼 사람들을 건강한 우유를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업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한 거였겠지만요. 그래서 낙농업자들, 이 우유를 만들고 이제 소한테 젖을 짜서 우유를 만드는 그런 낙농업자들을 다 이제 매수를 해서 다 돈을 주고 그들을 다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되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신선한 것만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유통기한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이게 언제까지 상하지 않는지를 적으라는 그런 규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알카포네는 범죄자 집단이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36명이 이 교도소를 탈옥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3명은 탈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은 누구였냐면요. 프랭크 모리스와 존 앵글린, 클라렌스 앵글린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이
한 번에 탈출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차례대로 얘는 언제 이렇게 탈출을 한 게 아니라 3명이 한 번에 탈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요 우비로 뗏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비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되게 고무로 만들어져가지고 방수 기능이 꽤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비닐 우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우비를 꼬매고 거기 안에 바람을 넣어서 튜브처럼 만든 다음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리고 이제 석고와 종이로 만든 인형을 침대 위에 둔 채 벽을 숟가락으로 파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사람 얼굴처럼 만들어낸 다음에 침대 위에 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벽을 숟가락으로 파냈다고 합니다. 환풍기의 벽을 이제 숟가락으로 파서 그렇게 끝까지 파내서 환풍기에 구멍을 만든 다음에 거기로 이렇게 탈출을 한 거죠. 네, 정말 실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콘크리트를 뚫은 거예요. 네, 프랭크 모리스가 제일 먼저 성공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섬을 탈출했는데 네, 정말 또 신기한 점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모습을 감췄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체 같은 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수수께끼로 가득한 교도소였는데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환풍기를 뚫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낡아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는 뭐였죠? 5월 4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 교도소를 부활시키겠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랑 조직폭력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할 교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뭐든지 미국인들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 약간 이런 정치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법 이민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도 굉장히 배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폭력 범죄나 이런 것들의 원흉이 또 다른 사람, 미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강하게 처벌하겠다 그러면서 여기를 열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도 지금 끊임없이 있고 있는데요. 과연 알카트라즈가 다시 철장을 달게 될지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잘 살펴봤고요. 실제 조선일보 기사를 조금 봐볼게요. 실제 조선일보 기자는 좀 더 세게 돼 있네요. 트럼프가 쓰레기 같은 존재를 격려할 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카트라즈의 재개장은 정의의 상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을 처벌하는 게 정의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가 이제 미국인들만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한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메가라고 하거든요. 한 단어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메가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1월에도 이민자 3명을 어디 이렇게 구금시키는 가둬놨던 그런 행정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규칙을 승인하는 그런 것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조선일보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금주법 시대에 밀접자로 활동했던 뭐 누구누구들이 다 있다. 그럼 여기까지 기사를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문해력 쑥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가 탈출할 수 없는 교도소로 알려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섬이었기 때문이죠. 알카트라즈가 주변이 전부 차가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있는 교도소였고 섬 주변에 상어들도 오글오글 모여 있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탈출할 수 없었다. 이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카트라즈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들 중에 탈출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각각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마피아 알카포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탈출하지 못했고 탈출한 사람들은 프랭크 모리스와 존 앵글린, 클라렌스 앵글린 형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알카트라즈의 교도소를 이제 다시 열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미국 내 불법 이민자와 조직폭력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할 교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가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만 위대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약간 배척하는 다른 이민자나 외국을 좀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번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NIG면 4면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